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2쪽이고 학습지 21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나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어떠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자, A배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곱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의 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알파 또는 베타일 것입니다. 물론 단 a는 0이 아닙니다. 자,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우리는 살짝 변형을 해볼 거예요. 즉 전개를 해볼 겁니다. 자, 전개를 해보면 a/b 곱셈공식 알고 있죠? 자, 합곡 공식 써야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a를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거의 x 플러스 a배의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요 2차 방정식하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요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기호는 동치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동치라는 것은 두 식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두 식이 완전히 똑같다면 x제곱 앞에 있는 계수인 a하고도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계수 a끼리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선생님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b하고 뭐하고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b하고. 그렇죠. 요 식에 있는 x의 계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이만큼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하고는 뭐가 똑같아야 될까요? C하고는. 그렇죠. 여기 있는 A, B,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되겠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식을 써봅시다. 자, B는 뭐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왼쪽 좌측에 있는 식에서의 X의 계수인 마이너스 A, B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 C하고 똑같아야 되는 건 뭐였어요? C하고 똑같아야 되는 건 초록색. 그렇죠. 좌측에 있는 상수항인 A배의 알파 베타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변에 A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A분의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을 외워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맨날 이제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하고 그 2차 방정식 각각의 계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데 이때 두 근의 합 알파하고 베타가 사실 두 근이었었죠. 자,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a분의 뭐다? c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고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안 붙이고 a분의 c.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것들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와는 유사하게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 중에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의 3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해는 뭐가 될까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인데요. 자, 좌변의 3차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김재현 쌤 시간에 배웠던 그 곱셈 공식을 써주면 자,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있던 A랑 다 곱해줄게요. 분배 법칙을 써서 A를 다 곱해주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식이 나오겠죠. 자, 이 3차 방정식이 자, 여기 써있는 새롭게 써있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하고 똑같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수들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미 최고차 관계에서는 a로 똑같으니까 됐고요. 자, x제곱의 계수 b랑 뭐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초록색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랑은 여기 노란색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랑은 앞에 있는 식에서 상수항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자, 이렇게 끼리끼리 같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B랑 누구랑 같았다고요? 초록색 마이너스 A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노란색 갑니다. 자, C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A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A분의 C가 되고요. 자, 마지막 파란색 가겠습니다. 자, D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A배의 알파, 베타, 감마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세근을 하나씩 각각 더해준 거, 즉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됐죠?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붙습니다. 자,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두 개씩 번갈아 가면서 곱해서 딱 다 더해준 거.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놓고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곱한 거.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곱한 걸 싹 다 더해주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이제는 사라지고 그냥 A분의 C 이렇게 되고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세 개를 싹 세 개를 다 곱해준 거. 세 개 곱해준 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를 다 곱해주면 뭐가 돼요? 이번에는 다시 마이너스가 붙어서 A분의 D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구해봅시다. 두근의 합은 자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1분의 C 3에서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A분의 C니까 얼마? 1분의 3에서 또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자, 두근의 합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그렇죠. 그냥 A분의 C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53쪽이고요. 학습지 21쪽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냥 A분의 C죠.
따라서 1분의 3 해서 얼마?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에서 2배의 알파 베타만 빼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3이 6 해서 16 빼기 6 하니까 얼마? 답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에요. 자, 통분을 해야만 합곱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곱 아까 구해놨었죠. 3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입니다. 교과서 53쪽이고요. 학습지 22쪽입니다. 자,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그래서 얼마? 7이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곱의 모양이 나와야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개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 알파 베타 그다음에 1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렇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어요? 7이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따라서 얼마? 답은 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다. 마찬가지 여기도 합과 곱의 모양이 나오려면 통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니까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분자에 있던 모양은 아까 예제 1번에서 했던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알파 베타분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완전 제곱식에서 2배의 알파 베타만 빼주면 되죠. 자, 따라서 대입을 해볼까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었으니까 7의 제곱 49 빼기 2배의 알파 베타.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얼마? 51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1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22쪽은 개별 과제니까요. 본 강의 개념 설명이 다 끝나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미루고요. 23쪽 학습지 23쪽이고요. 교과서는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지 23쪽이고요. 교과서 53쪽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해보겠습니다. 자,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2차 방식 하나를 써놨는데요. 자, 어떤 2차 방식을 써놨냐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 이러한 2차 방식을 써놨습니다. 자,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되겠지요. 자, 그럼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을 전개하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색칠을 하고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지요. 합곱 공식을 쓰면요.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2차 방정식은 방금 전에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었던 이 2차 방정식을 전개한 것 뿐이지요. 즉,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완벽하게 똑같은 식입니다. 전개만 했을 뿐이고. 이해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은 요 빨간색 박스로 칠해놓은 요 2차 방정식은 해가 바로 뭘까요? 당연히 x는 알파, 그 다음에 x는 베타가 되겠지요. 따라서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 자, x제곱 계수는 여기서 얼마예요? 1이지요, 그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합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0이다 라는 거.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이때 합과 곱은 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x제곱의 개수가 뭐 3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뭐만 쓰면 될까요?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이해 갔어요? 따라서 3을 앞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3배의 괄호 열고 3배의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a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 여기에다 전체에다가 뭐 몇 배? a배만 해주면 되겠다.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단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가 a라고 해서 x제곱 앞에만 즉 x제곱의 개수만 a로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의 전체에 괄호를 쳐주고 거기에 a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문제 3번 너무너무 쉬울 것 같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3번에 1번 x제곱 마이너스 합 두근의 합 얼마예요? 그렇죠, 1이죠? 그거에 x 플러스 두근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3, 4, 12가 되겠죠? 는 0. 이쁘게 정리만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은 두 개의 근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합하고 곱을 먼저 구해 놓을게요. 자, 합은 얼마일까요? 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실수 부분은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허수 부분 사라지네요. 자, 그 다음에 곱은 합차 공식 써야 되겠죠? 똑같은 것들의 합과 차니까요. 그죠? 합차 공식 쓰면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2.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 2는 0.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넘겨서 교과서 54쪽이고요. 학습지는 23쪽입니다. 자, 2차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2차식 인수분해 못한 사람도 있나요? 이게 왜 나왔죠?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럴 때는 근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 어떠한 2차 방정식이든 다 풀어낼 수 있는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그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실근이든 허근이든 뭐 중근이든 다 구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앞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필요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a이면서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그러한 2차 방정식이 뭐였었죠? 그렇죠. a배의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 괄호 닫고는 0 이렇게 됐었죠.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a배의 괄호 열고 x 빼기 알파 괄호 닫고 x 빼기 베타 는 0의 해가 바로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고 a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서는 뭐예요? x제곱 계수가 그렇죠, a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다. 최고차항 계수를 뽑아내주고
괄호 열고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또 하나 괄호 열고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 범위에서까지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다 보면 두 근이 허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허수가 포함된, 즉 복소수 범위에서까지도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두 근을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뭐예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때 최고 차항계수가 a라고 한다면 a 배의 괄호 열고 x 빼기 알파 괄호 닫고 또 하나 괄호 열고 x 빼기 베타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 교과서 54쪽이고요. 학습지는 23쪽입니다. 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랬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 하려면 합곱 공식을 써야 되는데 합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5가 되는 그러한 실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근을 먼저 구하자 이거예요. 자, 어떠한 근을 먼저 구하자?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의 해를 먼저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의 해를 구해보면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따라서 짝수근의 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b의 반.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하니까 얼마? 4 마이너스 ac 하니까 얼마? 5. 따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자, 루트 마이너스 1 뭐예요? i죠, i. 자, 따라서 두 개의 근은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2차식 이것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최고 차항계수는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1배의, 이 1은 뭐 곱하다 만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x 마이너스 두 근 중에 하나 2 플러스 i,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x 마이너스 또 하나의 근 뭐예요? 2 마이너스 i.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일 땐 괄호를 쳐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만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와 자, x 마이너스 2 플러스 i를 곱해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겠죠. 이해 갔나요? 자, 이어서 문제 4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인수분해를 하려면 합곱 공식 써야 되는데 합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4 이렇게 되는 거, 그러한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거꾸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식의 근 구하기 그랬어요. 자, 2차식 어떠한 2차식의 근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근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짝수근의 공식 쓰면 되겠습니다. 자, x는 a분의겠네요. 1분의니까 쓸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b 프라임이 얼마예요? b의 반인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러면 1이겠네요. 마이너스 ac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괄호 열고 x 빼기 하나의 근 1 플러스 루트 3i와 그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빼기 또 하나의 근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괄호 닫고 이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한 결과는 괄호만 소괄호만 풀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또 하나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까요? 마찬가지. 자,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인수분해 되려면
뭐 대각선 공식 써야 되죠. 뭐 곱해서 3이 되는 거 1, 3 찾고, 또 곱해서 2가 되는 거 뭐 1, 2 찾고,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그럼 2고 뭐 3이고, 아무리 얘를 해봤자 얘네들을 더해서 2가 되는 게 나오지가 않죠. 즉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으로는. 그죠? 따라서 그 은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의 근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짝수분해 공식 쓸 수 있겠네요. 자, x는 a분의 3분이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b 프라임. 자, b 프라임이 1이죠. 자, b의 반이니까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이겠네요. 마이너스 3이 6ac 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죠. 따라서 루트 5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고차항계수가 1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3이지요. 자, 최고차항계수가 3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 때는 반드시 그 최고차항계수를 먼저 써주시고, 그죠? 최고차항계수를 3을 써주시고, 괄호를 열고, 그죠? x 빼기 두 근 중에 하나,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자,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또 하나, x 마이너스 또 하나의 근,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대로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을 구할 때 이대로 둬도 상관은 없는데요. 좀 마이너스가 조금 아쉽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조금 많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조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마이너스를 해주자 이거죠. 자,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답을 쓸 때는 자,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답은 3배의 x,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안쪽에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자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분배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플러스 3분의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안쪽으로 또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던 마이너스도 분배를 이렇게 각각 해주자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바로 열고 x 마이너스를 분배하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3분의 1 플러스 루트 5i. 자,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네요. 자, 학습지 24쪽 개별 과제 또 나왔네요. 그죠? 학습지 22쪽 개별 과제도 아직 안 풀었었죠?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나면 바로 줌에 접속을 해서 같이 좀 풀어볼 테니까요. 혹시 아직 강의 안 끝난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 완료된 친구들은 22쪽, 24쪽, 학습지 22, 24쪽을 풀면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줌에 접속을 해주세요. 줌에서 만나요.